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예,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명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명리적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한 날에 태어나신 선생님이 계셔. 누구지는 뭐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누구라도 이날 갑인이라는 이 날 태어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이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 갑자가 있다는 것은 뭔 말이고 하면 요거는 이 사람 명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 책임지는 그런 표시한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갑인이라는 요거는 일주의 일간이라고 합니다. 간지라고 하거든요. 간지. 일간은 갑자를 요거 갑자잖아요. 이 사람의 정신적 그래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혼과 백. 혼은 이 갑이라는 한자가 명리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내 몸의 근성. 그죠? 이걸 범과 같은 범이 어떻습니까? 굉장하겠죠. 그러한 것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행동적으로. 그래 정신과 혼이 같이 막 같은 에너지거든요. 그래 저분은 생각하면 바로 행동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행동함과 생각함과 행동함이 같은 에너지거든요. 만약 이게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행동함에 있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행동할 수 있다 이거든. 요거는 행동하는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하자는 에너지거든요. 갑이라는 에너지가. 그런데 만약에 수라는 놈이 천간에 붙었어. 수는 야위에 붙은 수는 임수밖에 없지요. 임이라는 글자 수인데 만약 임인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하고 움직이죠. 언제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걸 여기서 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은 생각한 대로 바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죠. 관계에. 그렇죠.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이제 하면서 요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도. 그럼 만약에 단점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장점이라면 그대로 계속하면 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은 자, 이제 내년에는 갑진이 나는 연이에요, 그죠? 갑진년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요 사람한테 어떻게 이 기운이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거잖아. 명리학은 우리가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정확히 봅니다. 때. 그건 영적으로 그죠? 정확히 봅니다. 꼭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또 종교학자들이나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정확히 찍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학문과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명리학은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운기가 나한테 작용함에 있어서 유리할까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올해는. 갑진년 올해는 나한테 이 갑진년이라는 이 기운이 갑진년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갑진년의 이 갑은 진이란 요거는 이제 이 토예요. 토를 이제 흙을 말하는데 이 토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가장 나무가 살기 좋은 요 나무잖아. 가장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의 땅이에요. 그래 요 갑이라는 놈 뭐하면 금방 튀어나오는 새싹과 같다. 갑은 임계점을 지나서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임계점 마지막 종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 60갑자 천간의 10글자에서 나온 겁니다. 임계라는 천간의 10글자 임계가 여기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게 갑을 병정은 알잖아요. 면허증 갖고 계시죠? 이래 나가요. 새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단락치고 여러 갑을 병정 무기경신 또 임계 이래 나와요. 10개가. 그렇지. 그래 요 에너지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서 컴컴한 밤을 지나서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나서 새롭게 튀어나오 새로운 모양으로 튀어나오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새로 튀어나오는 이러한 에너지를 갑이라 합니다. 그래, 요 에너지가 요 나무가 갑이 그러니까 갑은 금방 자라나는 새싹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갑목은 이 큰 나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징적인 것이고 갑목의 에너지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파워입니다. 성장하고 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 자라고자 하는 에너지. 왜 파워가 신호하면 겨울은 어떻습니까? 땅이 얼어 있어요. 그 언 땅을 삐집고 나와야 돼. 가장 먼저 나오는 새싹이거든요. 그래 봄에 어떻습니까? 천지가 파랗죠. 짠디처럼. 그래서 봄은 색상은 푸르다. 이거예요. 이제 명리적으로. 그래 푸른 봄과 그래서 청룡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청룡이라 한 거예요. 이 용이니까 용을 상징하니까. 그래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 갑이라는 글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여기에다가 좋은 이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더욱 에너지가 강하겠죠. 좋은 환경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러한 기운은 근본적으로 갑진이라면은 누구한테라도 우리 온 천지 세상에 에너지는 누구한테라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하게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 힘차게 뭔가를 팍 펼쳐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거죠. 새롭게. 뭔지는 모르지만 새롭게. 자, 그게 누구한테는 아까 시험 말씀하셨잖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누구한테는 내가 새로운 뭔가 사업을 새로 하나 시작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면 바꿔봐야 되겠다. 아니면 또 뭡니까? 뭐 자격증도 따야 되겠고, 뭐 일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재성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명리학적인 전문 용어죠. 재성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그러면 재성은 어떻습니까? 마무리하고 끝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성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강하게 에너지가 강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작용할까? 그죠? 자, 이런 사람한테는 요 글자가 같은 글자예요. 그죠? 이 세 개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그러니까 욕망은 어떻겠습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더 강해져. 요것만 있어도 이분은 쉽게 포기 안 하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또 뭐라도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굉장히. 범을 깔고 있잖아. 내 몸은 범과 같다는 거거든. 내가 행동하면. 그죠? 그런. 또 상당히 중정적인 것도 있어요. 또 이 뭡니까? 그거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어질인과도 같은 거거든요. 공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어질인과도 같은 글자, 같은 맥락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본적 적은 지심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성향을 알 수가 있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예?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럼요. 그럼요. 예. 이 많이 배려도 하는 그런 성향이죠. 맞아요. 예. 그 이제 이 해는 이제 유리할까 유불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유불리는 자 근본적으로 우리 명리학에 아까 용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뭐 하면 중용입니다. 이 여덟 글자를 명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음양오행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뭐 오행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양오행론인데 이 오행의 글자들이 이 여덟 개를 또 오행으로 나누었을 때 오행이 중용적이어야 된다. 어느 게 많거나 적지도 않고 골고루 있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으면 많아서 좋지 않고
적으면 적어서 불리한 거죠. 가장 중용. 그러면은 어떠한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중용이 이루어질 때, 중용되게 해줄 때, 그럼 그 해는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신 얘기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초 과정을 하면서 용신 얘기 벌써 다 했어요. 그 용신 다 안 가르쳐, 용신은 안 가르쳐, 용신 가르쳐주면 안 올까 봐. 근데 아까 문제는 뭐냐면 용신을 알면은 용신은 운만 오면 아까 길흉하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왜곡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용신을 알았다면 그걸 써야 된다는. 그죠? 그런데 그 용신을 찾으려니 중용을 이루는 글자가 뭔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조금만 기초 과정만 해도 사실은 그 최고급 과정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평소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거든. 만약에 선생님 요것만 있고 다른 게 요게 없다. 또 다른 게 어떤 게 또 강할 수도 있어요. 요 글자가 옴으로 인해서 내 다른 거에 8글자를 중용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에 그러다면 내년의 기운이 우리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만약 또르륵 구부렸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아니 준비를 하셨잖아. 그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유리한 기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뭐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놔놓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요 글자는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지장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속에 여러 글자가 또 될 거거든요. 요게 뭐고 하면 요 글자한테는 요게 명리적으로는 인성이라 해서 문서를 뜻합니다. 문서. 그죠? 예. 문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그죠?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요걸 이제 이 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오행 쪽으로 이제 이 오행 목에 속합니다. 그죠? 만약에 수 또는 목이 내 명에 많아. 중용적이지 못하고 많아. 그런데 또 목이 또 왔어. 그럼 더 많아. 그럼 오히려 중용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우침이 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그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나의 기운을 더 많게 만들어 주잖아. 이 기운이 옴으로 인해서. 그럼 나의 기운이 많아지면 안 그래도 많은데 많아지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고만장해지겠죠. 그 주체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평정심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오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데 어떨까요? 자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험 볼 때 굉장히 아는 것만 먼저 답을 체크하고 조금 어중간한 거는 밀어놨다가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정을 짜세요. 과정에 결정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유리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한 내가 입에서 건강한 소리가 왜 나오노? 철학관에 가면 그 얘기를 이 얘기 좀 안 해줍니까? 철학관에 가시면 진짜로 내년 갑진년에 유불리만 이야기합니다. 뭐 문서원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불리하면 또 어떡할 건데? 그럼 시험 안 됩니다 이랍니까? 부채도사처럼 그죠? 된다 안 된다. 명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올해는 갑진년의 이 기운이 어떤 사람한테는 중용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문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유리하다. 또 하나는 그 재물적으로도 참 유리하다. 그죠? 어떤 그러한 것들이지 그 유리 잡고자 함에 있어서 유리한 내한테 기운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지 꼭 그것이 내 것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뭡니까? 던져져 있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혼자만의 기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나는 명리를 배운 사람은 그럼 나는 어떻게 처세를 하면 될까? 이게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나마 조금 더 가까이 갔다가 가진다. 그죠? 그래 돼야 되는데 그냥 합격할 수 있다. 오늘 뭐 인성이 운이 와서니까 문서 좋습니다. 땡. 그래서 끝이라 대답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럼 떨어지면 그 집이 잘하니 뭐 하느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아니다. 학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 열심히 예. 또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거든 한 반본전 찾겠습니까? 예, 소강하는데 얼마입니까? 뭐 한 5만 원 되죠. 예, 잠깐 저는 한문 보면 5만 원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예, 보면 5만 원인데 이거 잠깐 봤으니까 그죠? 뭐 한 2만 원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한 반본전 하신 거라니까. 농담했습니다. 예. 또 어떤 내용 좋습니다. 몰라서 뭐 하시겠어요? 아니 내년에 나한테 기운은 어떻게 했다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 저런 질문을 하셔야죠. 선생님, 예. 제 사주 한번 넣어볼까요? 어떤 거야? 제 사주를 한번 넣어볼까요? 예. 기회. 야, 그냥 깔게요 오늘. 갈게요. 기회. 예. 임신. 신. 예, 똑같습니다. 예. 임신. 예, 임신 병호. 여 그렇습니다. 8글자입니다. 그죠? 여기가 연, 월, 일, 시. 자, 보려면은 원래는 요 대우까지 넣어야 된다. 이제 요건 놔둬. 이제 요거 뭐 사주 8글자는 근본을 말합니다. 내 근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의 이분은 임수. 요 수죠. 우리 아시는 분은 수인데 이 수는 뭘 상징하나 하면 굉장히 큰 깊이가 보이지 않는 큰 호수, 바다와 같은 그러한 조용함, 차분함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 스스로가 이 명예 본인은 스스로가 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남들이 그분의 속을 몰라요. 그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러한 글자들이 위에 중중 떠 있으니까 금생수 받으면 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요. 생각이. 그렇죠? 남들이 모릅니다. 그러한 성향을 지니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명리학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목화토 금수 요 정도는 한자 아시죠? 네. 요 정도는 이제 요거는 이제 벌써 이제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이제 목은 나무 목자로 쓴 거고 불화자 요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흑토자로 썼고 그죠? 요거는 쇠를 상징하는 금자로 썼고 요거 물을 상징하는 수자로 쓴 거예요. 자 볼게요. 요거는 이제 기토라 해서 요거 음의 토에 씁니다. 토구도 토. 이제 각각이 이 오행적으로는 5개지만은 음양론이라 했지 않습니까? 각각이 요것도 음과 양이 있고 요것도 음과 양이 있고 각각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같이 있어서 천간에 요 위에 있는 글자들이 10개의 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볼게요. 그래 따지고 보면은 여기는 천간에는 이제 목에 해당되는 양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갑이고 음목은 을이고 화는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병화고 음화에 해당되는 글자는 정화거든요. 그다음 토는 양토는 무토요.
음토는 기토고, 세금의 양금은 경금이고, 음금은 신금이고, 양수는 큰 물의 임수고, 음수는 개수다. 좀 쉽게 제가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음토고 기토니까, 요거는 이제 이 양의 수고, 요건 이제 같고, 요거는 뭡니까? 양의 화죠. 요것도 이제 지지의 것도 보면 요거는 이제 이 음의 화에 속합니다. 음의 화에. 요것도 화지만은 요거는 요것과 요거는 이제 이 양의 금에 속합니다. 금. 요 지지의 것도 양의 금이고, 요거는 해자 할 때 요거는 이제 이 양의 수죠. 요랬을 때 내가 이제 양의 수니까 한번 보게 오행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은 없죠. 자, 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두 개 있죠. 화 두 개. 일단. 예, 토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음토 요거 같은 요거 하나 있고, 그죠? 하나. 자, 그다음에 금은 하나, 두 개. 금 있죠. 두 개. 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여기 이제 8글자가 돼야 되니까, 글자가 되나 확인해 보죠. 맞죠? 8글자죠. 그죠? 8글자. 근데 이분의 정신적인 성장을 관장하는 혼에 속하는 자리는 이제 임의 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까 이제 밑에는 이제 요거 혼백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행적으로는 화가 두 개 있고, 그죠? 명예 토가 하나 있고, 이 금이 두 개 있고, 수가 두 개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음양론으로 볼 때는 요거 금과 수는 음에 속하 전체 오행적으로 볼 때는 목화는 양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전체 일단 오행적으로 요것만 볼 때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음과 양의 성향적으로 보면은 음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면 이분의 성정은 어떨까요? 우리 아시는 분들 제가 아시잖아요. 일단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금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탁탁 부러지게, 탁탁 부러지는 그런 성정도 갖고 계시다. 이제 그죠, 기본적으로. 예? 자, 그럼 이 성정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은 목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저 이미 아시잖아. 아까 이 간목 이야기 할 때 했죠. 목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하는 에너지. 시작하는 에너지 중에 간목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고, 을목은 시작해서 가지가 벌쳐지는 과정을 을목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하는 에너지,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 수는, 이 수의 에너지는 생각하는 에너지, 생각해서 행동하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 성정 중에 생각은 일단 많으시죠. 그런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에너지가 좀 약하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이 단점을 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활동 영역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더 많은 활동 영역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중용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 보면 요게 많잖아요. 전부 캐봐야 8개인데 8개 중에 5개가 음의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음의 성정을 갖고 있다는, 음의 성정은 계획, 생각 이러한 것들이 좀 조용하고 활동성의 어떤 조용함을 뜻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함 속에 이 활동성을 뜻하는 한번 시작해 놓으면 해요. 한번 시작만 되면은 그걸 흔히 꽃을 피웁니다. 반드시. 왜? 화가 태양이 떠가 있거든. 태양을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태양은 밝잖아요. 누가 봐도 훤하잖아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 주변에 다
다 모입니다. 밝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어때요? 어둡잖아요. 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태양이 없다는 것은 어둡다, 밤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있으면 밝다. 아, 저기 가면 밝다. 저 사람한테 가면 밝다. 밝은 기운을 갖고 있잖아. 밝다. 본인의 성향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은 요건 어떤 연월일시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 우리 이때는 이제 노후. 내가 나이 어느 정도 들었어. 그때는 이 기운을 주도적으로 쓰거든요. 나의 성정은 비록 조용하고 차분하고 생각하고 진짜 이런 조용히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성정을 머리를 쓰는 이런 성정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밝은 것을 쓰고자 함이죠. 세상 밖으로 나가고자 함이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누군가가 보면 아, 저기 가면 밝은 구간이구나라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화를 쓰게 됐다. 내 명속에 갖고 있으니까 쓴다는 거죠. 아마 지금부터 계속 이제 대운의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쓴다. 근데 화는 나한테서 육신적으로는 뭡니까? 그죠? 재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함에 있어서의 결과거든요. 내가 함에 행한다라는 것은 목인데 목의 에너지가 일단 없으니까 뭔가로도 시작해놔 놓으면 그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밝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 그런데 함이 중요해요. 이미 행함에 있어서는 생각에 반만하셔도 좋다. 충분한 사고와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조금 아꼈다가 행함에 쓰여짐이 더 쓰여지면 반드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요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절대적으로 요걸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의 성정이거든요. 화는 그 결과로 또는 이 재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니까 내가 한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굉장히 빛나게 드러날 것이고 이거예요. 또 내가 뭐 어떤 일을 했다. 그 일반적으로 사업을 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밝게 누가 봐도 훤하게 아, 저 사람 돈 되긴 돈 좀 벌었겠네.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명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서 기다 아니다는 이 영향은 어디서 봐서 환경에서 또 영향을 받잖아요. 이 대운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 환경에서 뭐라도 이제 이 억누르는 평정, 그 다음에 저 아까 중용을 이야기했죠. 중용을 깨트리는 기운이 오면 유불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용치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오행적으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용적인 기운을 온다면 어떤 기운이 와야 돼? 여기 기운이 와야 돼. 그래, 여기서, 전체적으로 오행을 말하지만은 오행의 음양론을 이야기한다면은 목과 화는 양을 말하고 금과 수는 음을 말합니다. 왜? 토는 저것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볼 때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중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글자가 와야 중용이 되게 됩니까?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 목화거든요. 그럼 화는 여기 두 개나 있어. 그럼 목은 없어, 에너지를. 에너지 여기서 없다는 것은 명에서 없다는 것은 갈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내가 없다는 것을 갈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생각을 좀 멀리 하고 있어요. 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실질적으로 행동함에 있어서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성을 띄면서 하고 있는데 목만 하면 화는 자동으로 있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있는 거니까 목만 하면 되죠. 목이란 에너지는 뭔가 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뭔가 저지를 해라. 네 저지를 해봐라.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밝게 나타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까 이제 올해는 이제 이 갑, 진 어떻습니까? 갑과 진은 진이라는 글자는 또 양이거든요. 봄에 해당되는 봄이 여름으로 넘겨주는 꽃피는 춘삼월을 진이라 합니다. 용이라는 글자가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갑은 여기 있죠. 그죠? 토는 여기 있죠. 요게 딱 음양을 구분하자면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양이고 요 음이거든요. 그럼 원래는 굉장히 이분한테 상당히 유리한 쪽의 기운이 와 있다. 그럼 원래는 생각했던 것에서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행동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반드시 원래가 아니죠. 갑진년에 생각하셨던 것을 아마 반드시 행동합니다. 행동함에 있어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서 예. 그 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아, 예. 불안이고 예. 그렇죠. 적극성이 부족해요. 그렇죠. 생각이 많죠. 예. 생각이 굉장히 많고 생각 많이 하고 하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일단 좀 저지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작하는 용기가 좀 부족하고 안전빵을 좋아하고 예. 그렇죠. 그런 그렇죠. 좀 과단성이 예. 적극적인 그런 과단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지금은 이제 그 생각함에 있어서의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그 에너지를 바로 던지는데 실행하시는데 좀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요거 꺼버려야 돼.